안녕하십니까. 알코올 독재 브레이킹입니다. 음, 너무 커요. 잘못인데. 너무 뚱뚱하게. 오늘은, 이거 시작부터. 네, 죄송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해요. 어제도 가족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어제도 두서가 없었고, 아마도 오늘도 두서가 없을 예정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중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이죠. 어쩌면 저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의, 어, 가족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니까요. 그럴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거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랄까, 중독자 입장에서 요새 교육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들 중독자들이 유전, 네, 가족력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육들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그렇게 교육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중독자가 핑계댈 곳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원한을 갖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솔직히 저는, 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끼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 모든 것이 유전이었다.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하고 퉁쳐버리는 그런, 네, 빌미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음, 물론 가족력이라는 거가 뭐 유전자 속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하죠. 하지만 선택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가족력이 있다고 쳐요. 유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중독자가 된 선택을 한 것도 술을 마신 것도 네, 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요즘의 정보의 과잉에 의해서 그런 유전이나 이런 것도 어쩌면 암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가족력들 많이 보고 간암, 폐암, 뭐 각종 우리 그 질병들 신경적인 것까지 다 유전이 당연히 있죠. 물려받은 거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를. 근데 음, 그걸 갖고 원한을 삼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중독자가 된 것은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독자분들이 계세요. 전 그거를 듣고 굉장히 좀, 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감이 좀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뭐, 물론 뭐, 그런 환경, 네, 뭐, 술을 먹고 마치 그런 거죠. 퇴근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밥상머리에 아버지 소주 한 병과 같이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아버지는 한잔 하시고, 이런 거가 이제 일상이 되는, 음, 그래서 나중에 나도 직장을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서 일을 하고 퇴근을 했을 때, 나도 당연시, 그래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하루 피로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가 드셨구나. 그래 가면서, 그런 이 당연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드셨다가도 딱 드시면 행패를 부리세요. 아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드실 땐 괜찮아. 근데 만약에 밖에서 드시고 오신다 그러면, 밖에서 회식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술을 드시고 오신다 그러면, 꼭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서 술 드시고 오는 건 싫어해요. 그럼 그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유전도 이제 몸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저도 똑같이 나는 절대 아버지랑 술 먹어도 아빠처럼은 안 먹을 거야. 아니면 난 죽어도 술을 안 먹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들은 그런 거죠. 따님분들이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만나 하면서 제일 아빠랑 비슷한 삶을 만나고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치면 유전적이고 맨날 환경적을 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시처럼, 음, 그렇지 않은 만약 사람과 결혼을 해서 뭐 출이 없는 저녁이라든가, 그렇게 저는 이제 남자니까 처가에 갔을 때 출이 없는 그런, 가족의 그런 거라든가 하면 낯설겠죠. 어, 문화적인 그런 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음, 그건 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인제서 그걸 알았네. 가 되지만, 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중독자가 된 건 다 부모 탓이다.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마치 어제 말씀드렸던 성인아이 했듯 다 엮이는 과정이어서 나는 성인아이가 되었다. 과연 자식을 낳기 전에 그렇다면 난 성인아이면 지금 성인아이 고친 뒤에 내가 엮이는 가정이 아닌 올바른 가정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성인아이가 아닌 일반 정상적인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어, 저 때문에 중독의 유전자를 물려줘서 자기가 중독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성인아이여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도 많이 들어오니까 마약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 아버지 탓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화살을,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결혼 생활을 할 거고,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줄 텐데, 과연 그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음, 저를 욕하셔도, 만약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유전과, 네, 좋아요. 평균치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균치고, 확률이고, 심리학과, 의과에서, 예, 해서 만든 통계치이고, 그리고 뭐 과학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건, 할 수 없었던 건, 이 나라에 태어난 것과, 이 시대에 태어난 것과, 저희 부모님을 고를 수 없었다는 것과, 음,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밖에 없네요.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음, 부모님, 그리고 시대, 그리고, 뭐, 이 나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시공간? 네, 그런 거겠죠? 그거 말고는 모든 것은 제 선택이죠. 태어나서부터, 태어남과 동시부터는 모든 것은 제 선택이죠. 예, 모든 상황은 저한테 주어진 거고, 선택은 제가 한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도해야 되지 않냐, 주변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냐, 할 수는 있죠. 근데 과연 제가 쳐들었을까요, 그거를? 안 쳐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네. 만약에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도? 음,
만약에 보호자 가족 입장이어도, 내가 선택한 대로만 이 아이가 따라줬어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아이가, 제가, 중독자가, 가족의 말을 따르고, 그 선택을 다 맡겼다면, 안 됐을까요, 중독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독자의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고, 음, 동반 의존이라고 하면 공동의존이죠. 부모님도 가족끼리 일정 부분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중독자가 된 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입니다. 네, 제가 마셨고, 제가 절제하지 못했고, 제가 마시는 동안 다른 더 소중한 것들을 술과 바꿔 먹었고, 그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도 술에 중독이 돼서 술에게 모든 것을 넘겼고, 소중한 줄 모르고 그 가벼운 소주 한 잔에, 술 한 잔에 그 소중하고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팔아 넘긴 거가 접니다. 네.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회복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근데 사실은 이거를 100%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남 탓도 해봤고요. 환경 탓도 해봤고요. 사회 탓도 해봤고요. 네. 부모님 탓도 해봤고, 엄마 탓도 해봤고, 아빠 탓도 해봤고, 동생 탓도 해봤어요. 하다못해 우리 친구도 네, 술 좋아하시고 그러셨다 해서 그쪽 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중독자가 된 건 저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음, 참 아버지도 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중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해를 끼치신 것도 없지 않았고 그래서 중독 상담도 받으셨었고 제가 술이 심해지기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중독 문제를 먼저 좀, 음, 중독 센터나 이런 데 상담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동생과,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가서, 가족 치료라고 해서 술 마시는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아버지는 거기서 죄인처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정말 그건 아니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 상담 자체가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와, 무슨 그런 상담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을 게다가 한 가정의 가장을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수술 드시고 그렇게 한 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나아지셨거든요. 전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자주 드셔서 그렇지. 물론 뭐 옆에 계신 어머니는 더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봐서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담은.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면,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제 입장에선, 아버지는, 아버지는 중독자는 아니셨어요. 네. 술에 조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경계선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만 넣으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오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마음으로 당신의 집념으로 많이 이기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에게 의존 많이 네, 하나님을 많이 의지를 하셨고 그 덕에 중독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시긴 했지만 중독자가 되시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차라리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오래됐다라고 하면 중독자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중독자가 아니셨어요. 술을 좋아하셨고 가정을 아끼셨고
당신 할 일을 하셨고, 음, 끝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 할 일은 다 하셨고, 주변 정리도 다 하셨고, 자기 일 처리, 생활 처리는 다 하셨어요. 단 한 가지 그게 이제 추스리, 족쇄처럼 매일매일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이 끊기고, 아프신 뒤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나오시면은 건강 안 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립을 시켰던,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외로우시대. 자기를 달랠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었으니까, 막판에 이제 그렇게 조금 드셨던 거지. 그렇지 않고, 예, 산조하시고, 활동 좋아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생각하기엔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어도. 그 중독자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분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버지여서 주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희 중독이라고 오셨어도 병원 입원을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 중독이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은. 네. 조금 이제 심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조금 이제 과해진 이렇게 과도기일 뿐이었지 그 선을 넘지 않으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가족에 의해서 요즘에 이제 다들 중독하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큰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확 이제 주변에서 이제 중독이다 입원해봐라 또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요즘 또 쉬운 것들이 아니 그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 만약에 음주운전을 걸렸어요.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정식 음주 이걸로 해서 교육을 자세히는 이걸 네, 입원을 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하려고 한다 해서 감형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중독자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음, 잠깐 과했고, 잠깐 리미트를 잠깐 놓쳤던 그런 분들이고, 금세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참 그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아버지 얘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예, 빌드업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유전이니 뭐니 이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된 거고, 어, 그래서 아버지 생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다. 나한테.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자식한테 아버지처럼 나는 못하겠다. 제가 잘못했나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런 것들 다 일처리를 봐주시고 하셨던 거를 나는 못하겠다. 아버지처럼 못하겠다. 난 아버지 사랑처럼 난 물론 무뚝뚝하고 툭툭 던지는 그런 거가 있으시긴 했지만 음, 참 저는 아버지처럼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 술은 우리 때에서 끝냅시다. 네, 중독은 우리 때에서 끝냅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 뒤로는 결혼 얘기도 안 하셨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제가 이제 술 문제가 심하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음, 조금 아버지는 이게 병이라고 질병이라고 생각하신 거 없다. 약간 이제 의지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돌아오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 보여드리지 못했고, 정말 심해진 상황만 보여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이제 중독자로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해나가고 단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 단주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다시 이제 저도 이제 신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자세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거가 참 많이 힘들어요. 네, 죄송스럽고 참 네, 죽은 뒤에 효단한다고 네, 마음이 많이 네, 힘듭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해서 어제 마침 가족 이야기를 찍었고, 음, 또 감사하게 동생과 또 이제 어머니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화요일 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늘 2000일입니다. 딱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고, 단주를 시작하고 병원에 들어오면서 못 갔어요. 사막. 집에도 못 갔었는데, 뭐 집에도 잘 못 있었는데, 뭐 이제 조금 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지금 이번 주에 기말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아버지를 보고 다녀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지금 1시 반인데, 모임 다 마치고 이제 1시 반인데, 5시에 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갈 수가 있어서, 빨리 갔다가, 아버지 뵙고, 그러고, 다시 들어와야 오늘 또 시험을 봐야 돼요. 오늘도 시험 있대. 그래서 네, 아버지를 그래도 단주 1년 반 만에 음, 뵈러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2000일에 돌아가신 2000일이라는 숫자 네, 5년 좀 넘어서 6년이 안 됐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그렇게 중독자의 길로 더 빨리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 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확 꺾이긴 했어요. 그때부터 가족도가 많이 붙기는 했어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유전자, 뭐 상황, 그런 거. 그게 왜 원망할 거리죠? 선택은 내가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가 됐든. 로또가 될 확률이 있다고 쳐요. 안 사면 로또 당첨 자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 그래, 유전될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술을 안 먹으면은 중독될 일이 없잖아요. 선택은 내가 한 거잖아요. 로또는 내가 샀어요. 꽝 된 것도 나예요. 당첨된 것도 나고. 어떤 선택이 됐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걸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유전, 뭐, 상황, 가족, 역기능, 이런 단어들, 네, 지식적으로는 필요한 단어입니다. 질병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거가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선택은 본인이 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선택은 제가 한 거죠. 그 선택이 너무나 힘드세요? 힘드시다면, 이제는 쉽게 바뀌세요. 기도하시고, 네. 이제는 그러시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술 안 먹을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선택 안 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된 겁니다. 음, 유전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다고 이거 이제 벗어나고 싶으세요? 쉽게 맡기세요. 네,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독에 있어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네, 너무 진부하기도 하고 너무 엉뚱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어, 꼭 필요한 얘기라고 싶어요. 절대 유전, 상황, 핑계대지 마세요. 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그것은 절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그걸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기는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와, 굉장히 좀, 뭐랄까, 뾰족뾰족하지만, 유전과 상황 탓을 하지 말고, 그거를 원한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진짜 배은망덕한 그런 겁니다. 절대 중독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오늘은, 네,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엄마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음, 네,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저리 말이 길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단주의 길 함께 네, 열심히 걸어 나가기로 하고요. 네, 내일 나눌 때는 네, 아버지한테 갔다 온 것도 나눌 수도 있겠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단주의 길 화이팅! 네, 안녕!